사실은 레벨이 있어요. 알아요. 다 고만고만해 보이잖아요. 네. 얘는 이건 나름대로 좋아 보이고 저건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데 그 정확한 레벨이 있어요. 광교에 치이고 판교 분당에 치이고 요즘에 저기 동탄에 치여요. 레몬님은 네. 항상 뭐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사실 때 이상형 월드컵처럼 최종 한 개씩 고른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럼 서울 전체에서 네. 10억 언저리에서 렘고님 픽 베스트 3를 꼽는다면 지금요? 네, 바로 3개를 좀 그럼- 뽑아주세요. 참 다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상형 월드컵 네, 10억에서 12억대 떠오르는 지역들 얘기해 볼게요. 위례 이름만 들어도 좋죠. 판교, 분당, 오. 서울도 되나? 서울 되면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아니면 저기 마포 쪽에서도 약간 왼쪽 상암, 수색 증산 이런 것들 뭐 다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신도시 중에 하남 이사, 동탄 신도시, 광명 같은 경우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광명 그 철산동, 일직동, 그다음 야탑, 용인 수지, 그 다음에 뭐 다산 신도시, 지축지구, 삼성지구 엄청 많죠. 네. 이 친구들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피디님 봤을 때는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저는 분당이요. 근데 이제 분당이 이제 판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분당이 있고, 또 분당 음. 안에서도 조금 저 오리역 있는 아래쪽이 있고, 저도 야탑 위쪽이 있고, 네. 그것도 살짝 이게 조금 등급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분당은 이제 판교를 제외하고, 이제 오리지널 이제 조금 구축이 있는 곳들 위주로만 이야기한 거긴 하거든요. 네. 분당이 마음에 든다. 자, 근데 지금 아까 금액을 알려주셨잖아요. 10억에서 12억대. 분당에 있는 순회동, 서현동을 못 사요. 33평 기준으로는 못 사요. 지금 우리가 지금 33평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33평 기준을 봤을 때 제가 되게 많은 지역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레벨이 있어요. 알아요. 다 고만고만해 보이잖아요. 네. 얘는 이건 나름대로 좋아 보이고 저건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데 그 정확한 레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그 다음에 뭐 대학교를 들었어요. 고만고만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정확한 레벨이 있잖아요. 방금도 제가 쫙 얘기했지만 정확한 레벨이 있거든요. 세 개를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위례, 광교, 분당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쪽에 있던 동대문구, 서대문구. 그곳은 1레벨이에요. 그러니까 12억대를 못 사요. 더 비싸다는 거죠? 14억에서 15억대를 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남 미사, 동탄, 그 다음에 광명, 그 다음에 야탑, 용인 수지는 딱 이 금액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 그 다음에 경기도 다산신도시, 그 다음에 저쪽에 고양시 쪽에 있는 지축지구, 삼성지구, 이 녀석은 한 8억에서 9억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탈락. 결국은 뭐만 남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지역들만 남아요. 그럼 오늘 레벨 2에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10억 그게 거절이?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레벨 1이나 레벨 3으로 한 번 더 찍는 걸로 하고 네네. 레벨 2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네.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네. 투자하기 좋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좀 극명하게 비교해 볼게요. 하남은 미사가 있고 미사는 신도시죠. 거기 호수공원이 있고 역도 상권이 잘 돼 있고 아파트도 새 아파트에 브랜드도 막 좋은 브랜드에 옆에 학원 있고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이미지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야탑동으로 가볼게요. 분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분당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분당이거든요. 야탑에 있는 장미마을 코오롱 아파트. 그 다음에 하남의 대장은 누구냐면 하남 강변 센트럴 자이가 대장이거든요. 이 두 친구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피디님은 제가 공짜로 하나 준다고 하면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저는 장미마을 그래요? 왜? 예전에 예정 영상에서 렘군이 입지가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도 신도시인데 길 건너면 강동구 서울이고. 근데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야, 피디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남 신도시 선택하거든요. 그 오래된 아파트 그거 저는 생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 친구의 입지의 진가는 뭐냐면 현재 시세와 과거 시세의 어떤 그 총합이 입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지금 장표 하나 띄웠죠. 지금 저 위쪽에 보이는 파란색이 장미마을 코오롱이고요. 그 아래쪽에 주황 색깔이 하남에 있는 대장 아파트예요. 시세를 보면 분위기가 좋았을 때 장미마을 코오롱이 좀 더 비쌌죠. 그리고 지금 시세가 같아졌죠. 근데 과거를 보면 또 큰 차이는 없죠. 호황기 때는 오히려 야탑이 좀 더 인기를 얻는구나. 불황기 때는 이게 다 눌림받으니까 비슷해지는구나. 앞으로 호황기가 오면 누구부터 올라갈까? 라고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장미마을이라고 생각하죠.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나 입지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낼 수도 있죠. 근데 또 내가 실거주해야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제가 사는 지역이 만약에 뭐 하남에서 또 가까운 지역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남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어디가 더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만 물는다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보니까 장미마을, 고롱이 조금 더 힘이 세네요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랭구님의 생각과 그래도 비슷해지고 있네요. 네, 피디님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얘기했던 지역 중에 그 용인 수지구도 있었거든요. 용인 수지구 대표하는 아파트가 성봉역에 있는 롯데예요. 거기 롯데몰도 있고 역세권에 너무 좋거든요, 살기에. 이 친구 지금 비교해보면 누가 더 비싼 줄 알아요? 하남 대장 아파트가 성봉역 롯데보다 지금 매매가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 성봉역 롯데가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약간 역전됐죠. 요즘 성봉역 롯데 사람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광교에 치이고 판교 분당에 치이고 요즘에 저기 동탄에 치여요. 수지구에 관심을 안 가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인데 시간이 지나서 동탄도 올라가고 광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역세권인 성봉역 롯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남이랑 또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봉역 롯데가 하남 대장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한 개 더 볼까요? 사람들이 동탄 이기 신도시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가장 호재가 많기도 하고요. 뭐 일자리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지금 시세가 업 비슷하거든요. 과거에도 사실은 업 비슷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업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호재가 이제 동탄에 많아 보이지만 하남에도 호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고도 비지밸리 쪽에 일자리 호재도 있고 나중에 또 뭐 교산지구 인구가 더 늘어날 게 있고 3호선 연장되는 게 있고 또 9호선 연장한 것도 시간 많이 남았지만 또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도 호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의 수준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가 좋아요, 강남이 좋아했을 때 둘 다 용호상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곳과 오른쪽에 있는 곳, 바로 아래에 있는 곳과 또 왼쪽에 있는 곳, 동서남북 쟁쟁한 지역들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에 따라 사실은 선택하면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 꼭 뭐 레몬님 취향으로 골라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선택할 것 같아요. 차 타고 갔을 때 물리적으로 강남까지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다가 한 표 던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나왔던 지역이 광명도 나왔죠. 광명 일직동에 그 교통호재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시세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예전부터 광명이 조금 더 시세가 높았던 시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미세하게 조금 더 높아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게 하는 게 맞을까? 미래 호재만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서울하고 근접성을 보는 게 맞을까? 광명역이 은근히 강남으로 근접성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하남의 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별 차이는 없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철산동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피디님이 이제 뭔가 이 토너먼트를 기대했을 거고 그중에 원픽을 이제 딱 나오길 기대했을 텐데 맞습니다. 거의 이게 수준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만 존재하지 이 친구의 명확한 입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세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뭐냐면 고민하지 마라.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걸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다. 그냥 짜장면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억지로 제가 우열을 가려드리면 야탑은 이제 좀 구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인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배제하고 그 다음에 용인 수지도 참 좋은데 뭐 분당하고 광교에 좀 많이 치니까 조금 내려놓고 아까 광명 일직동 교통문제 좋지만 강남을 같은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좀 내려놓고 이걸 남겨두면 남는 게 세 곳이죠. 광명, 철산, 하남, 미사, 그 다음에 동탄 이신도시. 이 중에서 철산동은 신도시가 아니거든요. 살짝 내려놓고 그럼 하남, 미사랑 동탄 2만 남아요. 자 여기에서 매가는 똑같아요. 전세가가 얼마인 줄 알아요? 하남, 미사는 지금 현재 33평이 6억 5천에서 7억 나와요. 동탄은 5억 5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강남, 실상의 가치가 지금 좀 높은 하남, 그곳의 점수를 그냥 조금 더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네. 뭔가 부동산 그런 입지를 비교할 때 네. 강남의 거리와 계속 비교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 성동구가 있어요. 성동구에 가면 옥수동도 있고 여러 동이 있죠. 그 동에는 일자리 호재도 없고요. 교통 호재도 없고요. 아무 호재가 없습니다. 근데 시세가 탄탄하죠. 계속 유지되죠. 지금 뭐 마포구, 대장하고 항상 똑같은 시세로 가거든요. 일부 이제 서울숲에 있는 한강 보이는 뭐 그쪽 아파트는 이제 프리미엄이니까 배제하고 그냥 평이한 아파트만 봤을 때 아무 호재가 없지만 강남 근접성, 그다음에 종로 근접성, 일자리 근접성 때문에 시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걔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네. 주셨던 레벨들 안에 입지들은 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죠. 하남에서 기대가 되는 변화사항은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가 일자리가 들어온다. 탄탄한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선택지는 강동구 아니면 하남이다. 그 다음에 교산지구 들어오면 인구 늘어나죠. 3호선, 9호선 연장될 가능성이 있죠. 동탄이는 반도체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도 큰 호재죠. 그 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있긴 한데 여기는 일자리 호재는 없고 교통 호재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밀린다는 거고요. 제 기준으로는. 야탑은 학군이 좋다는 게 그게 너무 강점이에요. 다른 곳들 대비. 사실 하남은 학군이 진짜 엉망이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학군이 없거든요, 아예 그냥. 야탑하고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야탑은 지금도 좋지만 미래 변화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용인 수지 같은 경우도 학군도 좋고 교통 좋고 다 좋고 지금 몰도 있는데 큰 호재가 없더라. 이게 좀 아쉽다.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벨 3이나 레벨 1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미세한 거지만 네. 깔끔하게 또 최대한 한번 또 구분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